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1-2-1 이항 정리.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뒤에 이제 확률 단원부터는 제가 재작년에 촬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항 정리 부분은 제가 촬영을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네, 저도 쉬고 싶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미루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오늘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항 정리 보시면 글씨 너무 날렸었네요. 자, 이해해 주시고요. 자, 내용은 별게 없어요. 우리 이제 x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3x 이래도 단항식이죠. 3x 더하기 y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항이 두 개라고 그래서 이항식이라고 불러요. 이항식 3x 더하기 y 더하기 z제곱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삼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항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편의상 그냥 a 더하기 b라고 해볼게요. 이 이항식의 n 거듭 제곱 있죠. 이걸 전개했을 때의 이 식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이항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개됐을 때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뭐 2일 때는 공식 알고 있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3일 때도 알고 있죠. a제곱 더하기 3a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일 때 우리 공식을 몰라요. 5일 때, 6일 때 이게 만약에 15제곱이면 얘네들의 전개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식의 거듭제곱, n 거듭제곱에 대한 그 전개식의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이항 정리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예를 들어보기 적당한 게 이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에요. 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식 알고 있죠. 근데 얘는 이제 보시면 a 더하기 b를 결국에 3번 곱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여기 제가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 전개식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가? 이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고 이 중에 하나가 곱해져서 이 결과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결과를 만들 것이다. 그럼 크게 a만 세제곱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a제곱 b가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a 한 번에 b 두 번 곱해진 게 있을 것이고 b만 3번 곱해진 덩어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나와서 곱하고 이 중에 하나가 나와서 곱해져서 전개식을 구성할 테니까 이 전개식의 항들은 a와 b 입장에서 문자가 3번 곱해진 덩어리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a 세제곱은요. 이 셋 모두에게서 a가 나왔을 때 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 세제곱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1a 세제곱을 쓰게 된 겁니다. a제곱 b는 두 군데에선 a가 나오고 한 군데에선 b가 나온 거예요. 그 b가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a제곱 b는 한 번, 두 번, 세 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우린 이제 뭔가 좀 우린 배운 사람 아닙니까? 이걸 마치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A 기준으로 보건 B 기준으로 보건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세 개의 이항식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A 기준으로 보면 두 군데에선 A가 뽑히고 한 군데에선 B가 뽑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A 기준으로 보면은요. 셋 중에 A가 나올 두 군데가 어딘지를 선택하는 경우수다라고 이 3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만약에 B를 기준으로 해석하면은 이 세 군데 중에 B가 한 군데에서 나오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A가 나와서 곱해졌기 때문에 A제곱 B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B가 나올 곳이 이 세 곳 중에 어느 한 곳인지를 선택을 한다라는 입장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3C로도 볼 수 있겠죠. 이 문제집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면 자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B가 어디에서 뽑혔는지를 기준으로 여기에 오는 이 개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수는 뭐가 되느냐? 세 개 중에 이 세 개의 이항식 중에 B가 한 번 뽑혔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에 B가 뽑힌 게 어느 하나인지를 선택하는 경우수였다 이거죠. 그게 결정되면 나머지는 A니까 A가 뽑히는 경우수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의 이항식 중에 B는 결국에 한 번도 안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개수의 모습은 세 군데의 이항식 중에 B가 한 번도 안 뽑혔으니까 3C 0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의 개수는요? B가 두 번 뽑혔죠? 3C 2가 된 거고 여기의 개수는요? 그러면 3C 1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좀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A 더하기 B의 N제곱은요. A 더하기 B라는 이 형식이 N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N번. 얘는 그러면 이제 A만 N번 곱해진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A가 N-1번 곱해지고 B가 한 번 곱해진 게 있겠죠. A가 N-2번 곱해지고 B가 두 번 곱해진 것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N-2번 곱해지고 B가 두 번 곱해진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항들이 진행될 거예요.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B만 N번 곱해진 게 있겠죠. 이때 얘네들의 개수는 어떤 모습일까? N개의 A 더하기 B, 이 양식이 이제 N개 있을 때 얘처럼 나오려면 자 B가 뽑히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N개의 이 양식 중에 B가 뽑힌 게 한 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얘는 NC 0개라는 거죠. 얘는요 B가 한 번 뽑혔죠. 얘는 그러니까 NC 1개라는 거예요. 얘는요 B가 두 번 뽑혔으니까 NC 2개만큼의 이 항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더하기 점점점 가서 얘는 N개 중에 B가 N번 다 뽑힌 거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식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거죠. 얘가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항 정리인 겁니다. 자,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볼까요?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여기는 A만 있지만 A, B가 같이 있을 때 이 지수들의 합이 결국엔 N입니다. N-2와 2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들의 합은 다 결국에 N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B의 지수가 여기 이 NC 몇 할 때 요 둘이 서로 같다는 거죠. 이렇게 같다는 거죠. 이렇게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다 나열을 해서 전개하는 문제는 사실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이것을 전개했을 때의 이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복잡한 식을 다 계산을 해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얘를 전개했을 때 전개된 이 항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 전개된 항 일반적인 모습은 A와 B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만약에 B가 R번 뽑히면 A는요? 그쵸. N-R번 뽑혀서 곱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항은 몇 개가 있을 것인가? NC R개만큼 있겠죠. B가 R번 뽑혔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A 기준으로 보면요. N개 중에 A가 N-R번 뽑혔다 이거죠. 근데 우리 또 이제 조합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 둘은 원래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보나 상관이 없는데 문제들에서 이제 주로 B가 뽑힌 것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이게 일반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걸 다 전개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6제곱 여기에서 A 4제곱 B 제곱 이것의 개수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전개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뭐 하나를 빡 잡아가지고 얘의 개수는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거는 B가 두 번 뽑혔네? 그러면 이제 A 4제곱 B 제곱의 모습은
이 a 더하기 b의 6제곱이니까 이항식이 6개 있었겠죠. 그 6개의 이항식 중에 b가 뽑히는 2개가 뭔지 선택을 하면 이 모습이 나올 거라 이거죠.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해도 바꿔볼 수 있겠죠. 2x-y의 10제곱. 여기에서 이제 여기 개수가 따로 이제 여긴 사실 이제 개수가 1밖에 없었지만 다른 개수가 존재할 수도 있죠. 이것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합쳐서 10번 곱해지니까 x 2제곱 y 8제곱 이것의 개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에 해당하는 게 2x고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y가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얘의 일반적인 모습은 2x와 마이너스 y가 있을 때 얘가 r번 뽑히면 총 10번 뽑히는 거니까 얘는 10-r번 뽑히고 이런 애는 10개의 이 이항식 중에 마이너스 y가 뽑히는 r개가 뭔지를 고르는 개수만큼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되려면 이 r 값이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y 8제곱 x 2제곱이 되려면 r 값이 8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이너스 y는 8번. 그러면 2x는요? 합쳐서 10번이니까 얘는 2번. 이런 애는 10, 8개만큼 있다. 이걸 계산하면 요 항의 개수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원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게 될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원리는 요거 하나입니다. 딸랑 하나. 그래서 넘어가면 자 55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울게요.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토요일이어서 기분이 좋긴 하네요. 전에 제가 학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한두 달 전까지. 학원에서 근무할 땐 주말이 그러니까 예전 그건 학원에서 근무할 때도 더 예전의 얘기긴 한데 주말엔 더 바빴어요. 그래서 엄청 토요일 일요일이 엄청 약간 두근두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에게도 주말 같은 때입니다. 여기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적어놓을게요. a 더하기 b n제곱 이 전개식에서의 일반항의 모습은 뭐가 되느냐. 이 문제에서 보면 뭐 이항계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그다지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항은 자 a와 b가 합쳐서 n번 곱해진 항들이 나오는데 b가 r번 곱해지면 a는 n-r번 곱해지고요. 이런 애들은 nc r개만큼 있다. 이게 바로 얘의 전개식에서의 항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꼭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2x 플러스 5y 여기에 5제곱 이것을 전개식에서 x제곱 y 세제곱 이것의 개수가 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하면 되죠. 자, 얘랑 얘랑 합쳐서 결국에 5번이 뽑히게 될 겁니다. 이항식 덩어리가 5개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습이 되려면 2x는 2번 뽑히고 x제곱이니까 5y는 3번 뽑혀야 되는 겁니다. y 세제곱이니까. 이런 애 몇 개가 있겠느냐? 5개의 이항식 중에 이 덩어리, 얘 기준으로 볼게요. 이 덩어리가 3번 뽑혔으니까 이 덩어리가 뽑힐 3개가 어느 3개의 이항식인지 고르는 개수만큼 있겠죠.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53은 10이고요. 얘는 이제 계산하면 4x제곱이고요. 얘는 5의 세제곱하면 125입니다. y 세제곱이 있게 되겠죠. 개수는 이제 10과 4와 125 곱하면 되죠. 125 곱하기 4가 얼마야? 500. 얼마 안 되네? 5000밖에 안 되네요. 5000x제곱 y 세제곱 이렇게 요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기 세제곱했던 공식을 외웠는데 4제곱, 5제곱 엄청 복잡할 것 같다. 그럼 걔네들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저만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자, 여기 두 번째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1의 8제곱. 자, 이것의 전개식에서 x7제곱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얘는 약간 달라요. 뭐냐면
여기도 x, 여기도 x.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x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서로 이 차수에 간섭이 있어요. 간섭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자, x7제곱. 그럼 이거 몇 번 뽑혀야 되냐 이거예요. 합쳐서 8번 뽑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몇 번 뽑혀서 얘가 되는지를 일단 알아야 우리가 이 개수를 제대로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몇 번씩 뽑혀야 되는지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첫 번째는 직접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과 마이너스 2x분의 1 합쳐서 8번 뽑힙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8번 뽑히면 얘는 빵번 뽑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수 말고 앞에 이 조합도 무시하고 x에 대한 차수만 좀 볼까요? 여기 16차, 여기는 빵제곱이니까 1이죠. 그럼 x에 16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겠죠. 우리는 x7제곱을 원하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와서 그럼 얘가 7번, 얘가 한번 뽑히게 되면 그러면 여기 14제곱을 자 x로 한번 나누니까 13제곱이 됐겠네요? 아니죠. 하나 건너뛰어 볼까요? 6, 2 말고 5, 3 가볼까요? 5, 3? 그러면 곱하면 이제 x 10제곱 근데 이제 x 세제곱으로 나누니까 x 7제곱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5번, 3번 뽑으면 여기 몇 x 7제곱 하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럼 이런 애는 몇 개 있겠느냐? 여기 합쳐서 총 8개의 이항식이 있었는데 얘 기준으로 보면 그 8개 중에 얘가 나올 3개가 어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게 수만큼 있겠죠. 요 둘의 숫자가 같죠. 8C3은요. 876을 3위로 나누는 거죠. 약분해서 여기 이제 56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이 x들끼리 계산하는 건 결국 x7제곱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개수가 1이니까 계산할 게 없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세제곱 됐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끼리 계산하면 결국 그거는 x7제곱이 된 걸 우리가 미리 확인해 봤었죠. 계산하면 여기는 그저 마이너스 7, x7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개수는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입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이제 이것의 일반항의 모습이 뭐냐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1 여기 이제 있을 때 얘가 r번 뽑히면 얘는 8-r번 뽑히게 되거든요. 합쳐서 이제 8번 뽑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차수만 놓고 보면 r번 뽑혔을 때 얘가 r번 뽑혔을 때 차수만 놓고 보면 여기서 나오는 차수는 둘의 곱 그러니까 2 곱하기 8-r이에요. 여기서 나온 차수는 사실 이게 이제 x분의 1 r제곱이니까 x r제곱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r제곱이에요. 곱하니까 이 차수끼리 더해지겠죠. 지수끼리. 그러니까 2, 8에 16,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r. 이게 이제 얘가 r일 때의 차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몇이 되었습니까? x 7제곱이었으니까 여기다가 7이 될 때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냥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여기 이제 3r 됐고요. 16 빼기 7, 9에서 그래서 r 값은 3이다. 이렇게 계산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일일이 대입을 해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둘 중에 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 가볼까요? 필수 예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흥얼거리는 거 아무 노래도 아닙니다.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x분의 1의 10제곱. 이것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수항. 좀 다르죠. 네.
여기 이렇게 이항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게 더 곱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약간 멘붕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결국엔 말이죠. 여기에는 수많은 항과 얘네들이 결국 분배 법칙으로 계산될 거 아닙니까? 상수항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그럼 크게 x제곱과 곱해져서 상수항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또는 2와 곱해져서 상수항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이 있겠죠. 그 항과 x제곱 더하기 2가 결국 다시 곱해질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상수항이 되려면 x제곱이 곱해져서 상수항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x제곱 곱하기 x제곱분의 뭐 샬라샬라 여기 이제 샬라샬라 이것인 경우. 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수항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2와 곱해져서 상수항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 곱하기 여기에서의 상수항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 나눠서 각각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x제곱이 분배되어서 결국 상수항이 되려면 여기 이제 x제곱분의 1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이제 차수의 간섭이 있네요. 몇 번 뽑혀야 x제곱분의 1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x와 마이너스 x분의 1 말이죠. 합쳐서 일단 10번 뽑혀야 되는데 5번 뽑히면 사라져서 상수가 됩니다. 얘처럼 이제 x제곱분의 1 그럼 얘가 더 여러 번 뽑혀야 되겠네요. 5번에서 얘를 개수를 늘리고 얘를 줄이면 4번, 6번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죠. 근데 이게 바로 x 4제곱과 x 6제곱분의 1이 6제곱 여기 분모에 있는 x 6제곱이 곱해지니까 이게 결국 x 제곱분의 뭐 샬라샬라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얘의 모습은 x와 마이너스 x분의 1 있을 때 이게 4번, 6번 뽑혔을 때 x 제곱분의 하고 이제 항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애는 총 10번 뽑는 것 중에 6번 뽑혔으니까 10시 6 된 거고요. 여기 이제 x 제곱이 곱해지는 거죠. 따로 이렇게. 하면 얘는 결국에 상수항이 된다 이겁니다. 1단계. 그럼 상수항의 모습은 여기 10시 6은요. 계산하면 10시 4랑 똑같죠? 그러면 19, 8, 7을 4, 3, 2, 1로 나눈 거죠. 4, 2, 8 지우고 여기는 3, 210이네요. 얘가 이제 210이고요. 여기는 이제 개수 1, 여기도 개수 1, 여기도 마이너스 1의 역제곱이니까 여기도 이제 개수는 1이죠. 그리고 이제 x끼리 계산하면 결국엔 상수항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얘는 이제 분모에 x제곱이 있고 여기 x제곱 곱하니까 상수항이 됐어요. 이 개수가 곧 이 항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210이라는 상수항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2와 곱해져서 상수항이 되는 경우 그럼 여기도 이제 상수항이 되겠죠. 이거는 좀 금방 보이겠는데요. x와 마이너스 x분의 1이 각각 몇 번 뽑혀야 상수항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5번씩 뽑히면 되죠. 여기 이런 애는 10시 5개만큼 있겠죠. 여기 이제 2가 따로 곱해져서 최종적인 상수항의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10시 5는 또 얼마니? 자, 10시 5는요. 자, 10, 9, 8, 7, 6을 5, 4, 3, 2, 1로 나눈 거죠. 그러면 4, 2, 8 지웠고요. 여기 지웠고 여기 이제 3. 그리고 여기 5도 또 지웠어요. 여기 2. 6, 6에 36 곱하기 7. 7, 6에 42. 7, 3, 250이네요. 자, 여긴 2가 있고요. 얘는 250이에요. 여기 개수 1이고 여기 개수는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고 마이너스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50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상수항과 이런 형태의 상수항이 있어요. 최종적인 상수항은 얘네 둘의 합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94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이 이런 식이 전개될 때 고비되는 식이 따로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곱해졌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된다. 여기서 이 경우에 이제 얘가 분배되거나 얘가 분배되는 경우밖에 없을 테니까 x제곱이 분배되어서 여기서 원하는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2가 분배되어서 여기서 원하는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직접 따져보면 됐다는 것이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가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자,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맞다, 안 물어보셨죠? 자, 여기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여기는 1 더하기 2x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4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이 있고 뒤에는 뒤에대로 1-x의 5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이 있어요. 아까는 그래도 여긴 거듭제곱이 없었잖아요. 여기에는. 응? 근데 이번엔 여기도 거듭제곱, 여기도 거듭제곱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의 곱이지 않습니까? 그럼 x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딱 한 가지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따져서 그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각자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 이 전개되는 이 항들의 모습은 상수항부터 여기 x 4제곱까지 4차항까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상수부터 4차항까지 있고 여기는요 상수부터 5차항까지 있어요. 얘네들끼리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가 곱해진 게 최종적인 전개식을 구성하게 될 텐데 마이크 잘 나오나? 네, 구성이 될 텐데 x제곱이 나오려면 상수 2차 곱해지거나 아니면 1차 곱해지거나 아니면 2차 상수가 곱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땡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수와 2차가 곱해져서 x제곱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1차항과 1차항이 곱해져서 x제곱이 되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 2차항과 상수항이 곱해져서 x제곱이 되는 경우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면 되죠. 세 개를. 자, 상수항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합쳐서 4번 뽑힐 텐데 1만 4번 뽑힌 거죠. 2x는 안 뽑힌 거예요. 이런 애들은 얘 기준으로 보면 4시 0개만큼 있는 거죠. 곱하기 여기서 이제 2차항이 나오려면 합쳐서 5번 뽑혀야 되는데 2차항이 나오려면 얘가 2번 뽑혀야 되는 거죠. 그럼 1은 3번 뽑혔겠네요. 마이너스 x는 2번 뽑혔겠군요. 이런 애들은 얘 기준으로 5개 중에 2개 뽑히는 개수만큼 있게 되겠죠. 이거 1이고요. 이것도 1이고요. 이건 또 1이에요. 여기 이제 1이고요. 곱하기 여기 이제 얘는 10이고요. 여기는 얼마니? 1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하면 여기 x 제곱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10x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1차, 2차. 자, 여기는 그러면 얘 한 번, 얘 3번 뽑혀야 되겠네요. 이 모습은 이제 1은 3번, 2x는 1번. 이런 애들은 총 4개 중에 얘가 뽑히는 한 번이 어느 것에서 나오느냐라는 걸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1차 나오려면 4번 한 번 뽑혀야 되겠네요. 1이 4번, 마이너스 x가 1번. 5시 1개만큼 있겠죠. 계산하면 이제 얘는 4고요. 이건 1이고요. 여기 이제 2x가 있었어요. 여기는요. 여기 5시 1은 5고요. 1은 4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x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차수는 x제곱일 거고요. 4, 2, 8, 5 곱하면 40,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0x제곱이 있었어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2차와 상수. 여기 이제 2차항 나와야 되니까 얘가 2번, 그럼 얘도 2번 뽑혀야 되겠죠. 1, 2번, 2x 2번. 합쳐서 4번 뽑혀야 되니까요. 이런 애들은 4시 2개만큼 있고요. 여기 이제 상수항 나와야 되니까 얘만 5번 뽑히겠죠. 1만 5번, 마이너스 x는 안 뽑히겠죠. 이런 애들은 5시 0개만큼 있을 거예요. 곱해야죠. 4c는 6입니다. 1제곱 1이고요. 2x 제곱하면 4x제곱 나왔습니다. 5c 0 1이고요. 얘도 1이고 얘도 1입니다. 1이에요.
24x 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 세 개의 x 제곱 항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땡이라는 겁니다. 10 빼기 40 하니까 마이너스 30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답 좀 확인해 봤고요. 근데 이걸 이제 말이죠. 해설지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도 풀어요. 저는 이제 직접 상수 2차, 1차, 1차, 2차 상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우들을 직접 따져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항의 모습을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는 얘대로 전개되고 얘는 얘대로 전개될 거잖아요. 얘의 전개식 일반항은 2x가 r번 뽑히면 1은 4-r번 뽑혀요. 괜찮습니까? 이런 애들은 4c r개가 있어요. 여기는 자 이제 여기서 r이라는 문자 얘가 뽑히는 횟수에 r이라는 문자를 사용했으니까 다른 문자를 써서 얘가 만약에 k번 뽑히면 마이너스 x가 k번 뽑히면 1은 5-k번 뽑히고 이런 애들은 5ck에게만큼 있어요. 이 둘이 곱해져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의 모습 좀 귀찮지만 계산해도 하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1이죠. 이건 2r제곱 2r제곱 있고 여기 이제 4cr 있고 여기 이제 xr제곱이 있는 거죠. 곱하기 여기는 이제 이것도 1이니까 됐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에 k제곱이 있네요. k제곱 여기는 이제 5ck가 있고요. 여기 이제 xk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2의 r제곱 곱하기 여기 이제 뭐 붙여서 볼까요? 마이너스 1의 k제곱 아닌가? 그냥 이렇게 할까? 2의 r제곱 곱하기 4cr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 여긴 또 이제 곱하기 5ck 이제 x 되면 여기 따로 써보면 xr제곱 xk제곱 그러니까 x의 r 더하기 k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복잡하지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2차항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2 나와야 되니까 0, 2, 1, 1, 2, 0일 때를 다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일반항을 써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거 약간 무슨 짓인가 싶어요. 어차피 이렇게 할 거 이걸 쓴다고 딱히 더 편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의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반항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r과 k 자리에 몇몇의 숫자를 써야 x제곱이 되는지를 따져서 여기다가 그때마다 얘를 다 구해서 더하는 거죠. 사실 얘랑 똑같은 계산을 한 거예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a 플러스 b n제곱을 전개한다. 그러면 항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b가 r번 뽑혔다. 그럼 a는 n-r번 뽑혔다. 이런 애들은 nc r개만큼 있다. 요 일반항의 모습을 기억하는 게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